발톱이 검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포기하라던 20년 무좀을 집에 있는 것만으로 3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년 전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께 무좀이 생겨 발톱이 검게 변하고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도 많고 당뇨도 있어서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죠.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합병증으로 발에 괴사가 올 수도 있었고 실제로 5살 조카에게 무좀이 전염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58%가 무좀을 앓지만 제대로 치료받는 분은 25%도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발톱이 누렇게 변하셨거나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짓무르신 분 계신가요? 무좀 때문에 수영장이나 온천 가기 망설여지시죠? 발냄새 때문에 신발 벗기가 두려우시고요. 저도 아버지가 손주들 앞에서 발 숨기시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 그 모든 고민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밤마다 논문을 뒤지며 찾아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같은 공연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좀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무좀의 정체는 바로 곰팡이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백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발에 생긴 곰팡이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이나 부엌 구석에 생기는 검은 곰팡이 보신 적 있으시죠?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한 번 자리 잡으면 끈질기게 버텨내죠. 그럼 왜 손보다 발에 더 잘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발 때문입니다. 우리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잖아요. 특히 요즘 신발들은 대부분 통기성이 안 좋은 합성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신발 안이 마치 찜질방처럼 따뜻하고 습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보면 더 심각합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몇 달씩 같은 군화를 신고 계셨잖아요. 그때 생긴 무좀이 평생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사 다니실 때는 딱딱한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일하셨고요. 두 번째는 발톱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발톱은 손톱보다 훨씬 두껍고 자라는 속도도 느립니다. 손톱은 한 달에 약 3mm 정도 자라는데 발톱은 그 절반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곰팡이가 발톱에 들어가면 새로운 건강한 발톱으로 완전히 교체되는데 1년에서 1년 반이나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간은 더 길어지고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혈액이 발끝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발까지 제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침입해도 우리 몸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땀입니다. 발바닥에는 엄청나게 많은 땀샘이 있어서 하루에 컵 한 잔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땀이 신발 안에서 증발하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무좀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무좀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 바닷물에 자주 발을 담그는 사람들은 무좀 발생률이 일반인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비밀은 바로 바닷물의 소금 농도였습니다. 소금이 곰팡이를 죽이는 강력한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발견이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금을 이용한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제가 찾아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금물 발 담그기입니다. 소금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천연 소독제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상처가 나면 소금물로 씻었다고 하잖아요. 동의보감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소금이 곰팡이를 죽이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곰팡이는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금물에 들어가면 삼투압작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삼투압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이를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되죠? 오이에서 물이 빠져나와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곰팡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금물에 들어가면 곰팡이 안에 수분이 빠져나와서 곰팡이가 말라 죽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소금 농도가 3% 이상 되는 물에서는 무좀균이 24시간 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3개월 동안 실천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발을 담글 수 있는 대야 하나, 따뜻한 물, 그리고 굵은 소금입니다. 집에 있는 천일염이나 꽃소금 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 단계,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발목이 잠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 온도는 어떻게 맞추냐고요? 팔꿈치를 담가보세요. 따뜻하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대략 40도 정도인데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 굵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물이 2리터 정도라면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잘 저어서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세 번째 단계, 발을 담그기 전에 먼저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비누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네 번째 단계, 소금물에 발을 담그고 10분간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발가락을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기를 반복하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소금물이 잘 스며듭니다. 5분쯤 지나면 한쪽 발을 들어 올려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무좀이 있는 부위는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소금물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10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마지막에 찬 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피부가 탄력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되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의 물기를 확실히 제거하세요. 저는 아버지께 선풍기 바람으로 3분 정도 더 말리게 했습니다.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완전히 마른 후에는 발가락 사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언제, 얼마나 자주 하면 될까요? 저희 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저녁 식사 후에 하셨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3일에 한 번씩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주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발 냄새가 사라지며 발가락 사이에 짓무른 피부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한 달쯤 지나니까 발가락 사이가 완전히 깨끗해지셨어요. 3개월 후에는 발톱 밑에서 새로운 비농빛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릴게요. 소금물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10분을 절대 넘지 마세요. 그리고 발가락에 수분을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소금물 발 담그기를 한 후에는 보습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또 하나, 발을 닦았던 수건은 병균이 잔뜩 묻어 있으니 꼭 따로 세탁하셔야 합니다. 다른 수건이랑 같이 빨면 가죽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겁니다. 베이킹소다. 여러분, 집 부엌 찬장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빵 만들 때 쓰는 그 하얀 가루 말입니다. 이게 무좀균의 천적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베이킹소다의 정식 이름은 중탄산나트륨인데요. 이게 곰팡이를 죽이는 원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력한 습기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장롱에 습기 제거제 넣어두는 거 아시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베이킹소다가 그 습기를 모두 빼앗아 버리니 곰팡이가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베이킹소다가 발냄새까지 없앤다는 점인데요. 발냄새는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 때문인데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서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 냄새를 없애버립니다. 베이킹소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 2리터에 베이킹소다 3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물이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정상입니다. 발을 15분간 담그는데요. 소금물과 달리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담그는 동안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발가락 사이까지 베이킹소다 물이 닿도록 해주세요. 무좀이 심한 부리는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신발 관리에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 신발을 벗은 후 안쪽에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뿌려두고 아침에 털어내고 신으세요. 신발 안의 습기와 냄새가 제거되면서 곰팡이 번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베이킹소다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하고 사용 후에는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이 두 가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엔 소금물, 목요일엔 베이킹소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찾아낸 천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습관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실천해야 할 기본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발을 확인하세요.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있는지, 가려운 곳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만약 습기가 있다면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양말을 신기 전에 발가락 사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합니다. 양말은 반드시 면 소재나 대나무 섬유처럼 통기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피하시고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신발을 신지 마세요.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바꿔 신으셔야 합니다. 신발 안에 습기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거죠.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신발을 벗고 발을 환기시켜 주세요. 회사에서는 실내화로 갈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이 귀가하시면 바로 발을 씻으세요. 비누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말리면 더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발톱을 확인하고 너무 길면 깎아주세요. 발톱을 깎을 때는 일자로 깎아주시고 모서리를 너무 둥글게 깎지 마세요. 내향성 발톱, 그러니까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관리법이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여름에는 가능하면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을 신으세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맨발로 다니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찜질방, 헬스장 샤워실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본인 슬리퍼를 신으세요.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양말을 갈아 신는 것도 좋습니다. 예비 양말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겨울철에는 두꺼운 양말과 부츠 때문에 발이 땀에 젖기 쉽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되도록 부츠를 벗고 통풍이 잘 드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세요. 난방 때문에 발이 건조해지기 쉬우니 보습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마세요. 발등과 발 뒤꿈치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신발과 양말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발은 최소한 3켤레를 번갈아가며 신으세요. 한 켤레를 신으면 이틀 정도는 쉬게 해주는 겁니다. 신발을 벗은 후에는 신문지를 구겨 넣어두면 습기 제거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신발 안쪽을 알코올 스프레이로 소독해주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이면 됩니다. 뿌린 후 햇볕에 말리면 더 효과적입니다. 양말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신으세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이틀 정도 신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양말은 반드시 매일 갈아 신으셔야 합니다. 양말을 빨 때는 뜨거운 물에 삶은 게 좋습니다. 60도 이상의 물에서 무좀균이 죽는다고 합니다. 세탁 후에는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실수했던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처음엔 매일 소금물 발 담그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오히려 발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어요. 두 번째 실수. 발을 제대로 안 말렸습니다. 수건으로 대충 닦고 양말을 신었는데 이게 오히려 습한 환경을 만들어서 무좀이 악화됐어요.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같은 수건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발을 닦은 수건에는 무좀균이 묻어 있는데 이걸 다시 사용하니까 재감염이 되더라고요. 발 전용 수건을 따로 마련하고 사용 후에는 바로 세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무좀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첫째, 발가락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때입니다. 이건 2차 세균 감염이 생긴 거예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날 때입니다. 이건 봉화지겸이라는 합병증일 수 있어요.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무좀이 발을 넘어 다리까지 번졌을 때입니다. 넓은 범위로 퍼졌다는 건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넷째,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무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 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셔서 처음에는 병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병행했고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터비나핀이나 이트라코나졸이라는 약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아버지도 당뇨약을 드시고 계셔서 먹는 약은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두 번째는 바르는 약입니다. 주블리아와 로세릴이 대표적인데요. 주블리아가 효과는 더 좋지만 가격이 8만 원 정도로 비쌉니다. 로세릴은 건강보험으로 거의 전액 처리가 되는데 효과는 60% 정도예요.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주블리아를 쓰시고 그게 아니라면 로세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주블리아는 매일 발라야 하고 로세릴은 일주일에 1번만 바르면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열로 무좀균을 죽이는 원리인데요. 실비 첨부가 가능하고 가격은 평균 5만 원 내외입니다.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참을만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받는 치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과에 가야 하냐고요? 발톱 무좀은 피부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내과 선생님과도 협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좀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개인 위생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제 아버지도 처음에는 무좀 때문에 많이 위축되셨어요. 손주들한테 발 보이기 싫어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계셨고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 가자는 말씀에도 핑계를 대고 안 가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당당하게 샌들도 신으시고 수영장도 가시고 온천 여행도 다녀오십니다. 발톱이 깨끗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몇십 년 고생하신 무좀도 올바른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한 발로 활기차게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건강한 마음가짐과 올바른 관리입니다.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특히 손주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족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슬리퍼를 개인용으로 마련하세요. 집안에서도 각자 본인 슬리퍼만 신는 겁니다. 공용 슬리퍼는 무좀 전염의 주요 경로예요.
욕실 매트도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발수건도 개인용으로 따로 마련하세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면 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모두 함께 발 건강 체크를 해보세요. 서로 발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은 본인이 증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어른들이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좀은 곰팡이 감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방치하면 악화되고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발담그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꾸준히 하시면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을 완전히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의 습기를 제거해야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해요. 신발과 양말 관리도 필수입니다. 신발은 번갈아가나 신고 양말은 매일 갈아 신으세요. 면 소재나 통기성 좋은 소재를 선택하시고요. 상처가 나거나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관리하세요. 슬리퍼, 수건, 욕실 매트를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발 건강을 체크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집에 있는 소금으로 발 담그기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미루지 마세요. 무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자리 잡고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시면 3개월 후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손주들과 함께 수영장도 가시고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도 다녀오세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소화불량 해결법, 관절 통증 관리법, 불면증 극복법 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발로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